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이야기의 두암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실전 사주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초보 강의만 하다 보니까 좀 재미없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실전 사주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전 사주 첫 번째 편으로 여자분 사주이고요. 임술생입니다. 자, 우선 이분이 하시는 일을 먼저 기술을 해 드릴 테니까 요걸 가지고 이미지를 한번 같이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업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노지가 아닌 비닐하우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사주와 매칭이 되는지 한 번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간을 제일 먼저 보여야 되는 거죠. 경금 일간이네요. 경금 일간이 언제 태어났느냐? 진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진월이면 편인격입니다. 경금이 진월에 태어났는데 편인격이다. 근데 이 편인이라는 성분이 진토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술토도 있네요. 잘 모르시면 여기 해볼 사주 그 프로그램 만세력에 보면 여기 편인이라고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미토에 해당하는 정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토가 굉장히 많은 거죠. 토가 많다. 자, 일단 편인격에는 그 다음에 희신을 보겠습니다. 희신에는 관성이 희신이 되거나 관성은 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인에는 재성이 희신이 됩니다. 재성은 목에 해당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분류부터 먼저 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개인의 희신은 수입니다. 금일간 기준으로 신강하면 식상이 주로 희신이 됩니다. 신약하면 개인의 희신은 인성이나 비견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금이 경신의 일주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토의 생이 다하게 있으니 신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에너지를 빼주는 개인 식상에 해당하는 수가 개인의 희신으로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희신 중에 요 격의 희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편인에 해당하는 격의 희신은 재성이거나 관성인데 관성화는 사주에 약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쪽보다는 이쪽을 재성을 쓰기가 훨씬 더 좋은 부분이 되죠. 만약에 격이 좀 약했다면 토의 에너지가 약했다면 토를 생해주는 화가 더 필요해 줄 수도 있는데 지금 토가 강하게 있으니 화 자체의 에너지를 더 필요하지는 않고 오히려 많은 토를 적절하게 눌러줘야 되는 목극 토에 해당하는 거죠. 목이 더 희신에 강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또 없는 것도 있고요. 화는. 그래서 여기 재성에 해당하는 목이 제1희신이 돼요. 제1희신이
여기 간목이라는 글자, 이게 잘 안 보이네요. 간목이라는 글자가 월상의 편재 성분으로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윤곽은 우리가 격과 이신을 먼저 논했을 때 편인격이다. 그 다음에 희신은 재성이 된다. 개인의 이신은 수가 된다. 그러면 수도 보면 여기 임수라는 식신 성분이 있고 계수라는 상관 성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제일 희신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간목, 임수, 계수 이렇게 되겠죠. 이 구조를 이제 머릿속에 두고 이제 하나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건 먼저 지우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이분이 사업을 한다고 했다 그죠? 그러면 제 사주를 강의를 들었던 분이면 이 사주에 편재가 있고 요목이 희신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의식이 이 간목이라는 부분에 의식이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간목이라는 편재를 좋아한다. 희신은 좋아한다라고 생각합시다. 좋아하게 되면 내 의식이 그쪽으로 가는 거고 내가 그걸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편재고 정제가 아니고 있으니 요거는 직장의 의식보다는 사업의 의식이 더 강하게 올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사업이 하고 있으니까 맞네. 그죠? 그 대운의 어떤 시점이나 언제부터 시작하는지까지는 지금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 사주가 전체적으로 사업 쪽이 더 맞구나 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돼요. 사주 구조가. 그래서 사주를 봤을 때 넌 직장보다는 사업이겠다. 그러면 이제는 그 사업 중에서 어느 부분으로 가는 게 맞겠느냐를 하나씩 이제 또 따져보는 거죠. 자, 아까 이 구조상에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인데 여기 편인이라는 부분이 진술충돼 있네. 그죠? 충은 그 토가 굉장히 움직임이 요동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동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땅이 넓다고 봐주셔도 되겠죠. 만약에 땅이 약했다면 편인을 희신으로 해서 학문 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많다는 것은 오히려 거기에 대한 의식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편인이라는 밭에 놓을 수 있지만 그 의식을 내가 더 필요하고 땡기는 의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격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격에 해당하는 부분을 더 좋아할지 더 쓰려고 할지 아니면 그냥 그 밭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부분을 쓰려고 할지는 그 전체적인 어떤 구조나 특성을 좀 봐야 되는 건데 이 사주는 어찌됐든 토가 왕하게 있으니 토를 더 필요로 하지는 않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 간목을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간목 편재라는 부분이 간목이 이게 강한지 아니면 약해서 내가 못 쓰는지를 먼저 봐줘야 돼요. 자, 월에 있는 요 간목이 일단 월상에 있는 것만으로 해도 힘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힘은 어느 정도 강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 태어난 계절을 보면 진월이죠. 진토월이에요. 진월에 간목이라는 겁니다. 진월이면 주로 4월에 해당하는데 4월에는 나무가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힘이 강한 봄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월상에도 있고 4월이라는 계절, 간목이 힘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간목은 충분히 힘이 있고 썰기에 나쁘지 않고
좋다는 얘기죠. 그럼 사주에 힘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충분히 써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간목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요 간목이 힘이 있다. 그러면 힘이 있는데 요 힘이 더 있으려면은 이제 위치상으로는 힘이 있는데 수라는 에너지의 생을 받는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요 목 자체가 화를 봐서 더 활력 있게 되는지, 요 두 개의 부분을 봐야 됩니다. 두 개의 부분을 봐야 되는데 여기 임수라는 부분과 개수라는 부분이 있어서 나무에게 충분히 물을 공급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비록 요 임수와 개수는 요 토에 의해 가지고 좀 약화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어찌됐든 요 수가 핵심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물을 주는 정도만 하면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뭐 쓰임은 있다라고 봐주셔도 돼요. 그래서 수의 공급을 받고 있는 나무이고 다행스러운 건 4월 달에는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따뜻한 시점이죠. 그래서 화가 있으면 더 좋지만 없다고 해도 요 나무의 간목의 어떤 자생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편재라는 간목의 재물은 충분히 힘이 있고 나름 불을 형성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가 이미 이제 사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가수원을 하는 건 과수원은 나무를 활용하는 거죠. 이 사주의 간목이 힘이 좋고 그거를 이 사주가 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요 목이라는 부분은 제 기초 강의에도 설명드렸지만 나무다, 나무를 그대로 봐라. 그럼 나무를 활용한 인테리어, 다른 쪽으로 하면 건축 이런 쪽도 가지만 일단 여기 이 사주에서는 나무 자체를 그대로 활용하고 과수원을 했네요. 그죠? 그리고 이 토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땅으로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넓은 땅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 넓은 땅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형상입니다. 그게 또 제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수원의 인과가 만들어졌다라고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물도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물이 없다면 과수원에 물이 없다면 과수원으로서 잘 나무를 키우기 좀 부족함이 생기겠는데 전혀 그렇진 않네. 그죠? 자, 그래서 사업이고 과수원을 하고 있구나. 자, 가공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조, 생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식신, 상관의 에너지로 십성 중에서 제조 생산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임수라는 글자 식신, 개수라는 글자 상관이 이 사주의 목을 생해주는 희신으로 또 개인의 희신으로도 작동하고 있으니 제조 생산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유통도 우리가 수 자체를 그대로 유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는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그죠? 흐름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유통, 생산, 과수원 이런 부분들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비밀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까지는 사주에 알아내기는 힘들 거예요. 힘들지만 보면 이 사주에 열이라는 것 자체가 사주에 완벽하게 많이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걸 써서 생산을 한다면 더 생산이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토가 아무리 격이지만 토가 많은 거는 반드시 금으로 빼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요 신금으로 여기 토의 강한 에너지를 빼줘야 하는 건데 요 신금이 철이죠. 철 구조물이죠. 자, 그래서
땅 주변에 이 구조물을 만드는 부분은 요 신금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행하고 있는 어떤 사업적인 부분과 요 사주 전체의 어떤 그림이 같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우리가 이런 사주 유형이 그 모든 사람이 다 과수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시골에 살아야 된다는 전제, 그 다음에 땅이 어느 정도 존재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대도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목과 관련된 한다든지 아니면 유통을 한다든지 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꼭 나무가 아니더라도 감목 자체가 생선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에 물고기를 키워가지고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물고기를 키워서 생산을 하고 유통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이런 사주와 유사한 부분들이 또 생기겠죠. 자, 오늘은 어찌됐든 요 사주 전체와 지금 실제 그분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 사주의 하나하나 글자와 매칭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찌됐든 다른 부분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목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주니 하면 괜찮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목과 관련됐다 하려고 했을 때는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만 판단이 돼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대운적인 시점에서 우리가 대운의 어떤 시점들을 바라보고 그러면 그게 언제 더 좋을지 언제 더 발현이 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더 돈을 벌고 언제 더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살펴본다면 충분히 사주를 해석하는데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겁니다. 자, 오늘은 실전 사주 과수원을 하고 가공업을 하고 유통업을 할 수 있는 사주 패턴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다른 좋은 실전 사주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